1597년 9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전세계 해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해전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12척대 133척의 전투. 이 해전은 임진왜란 3대 해전 중 하나인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고사진가 이재영입니다. 저번 시간 한산대첩에 이어서 임진왜란 3대 해전 중 하나인 명량해전을 레고로 표현해봤습니다. 정유재란 이전까지 이순신 장군이 애써 만들어 놓았던 조선수군을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몽땅 잃고 맙니다. 조선수군은 괴멸되었지요. 백의종군에 나선 이순신 장군은 겨우 판옥선 12척을 장비하게 되었지만 필승의 각오를 다짐합니다. 수적 열세는 영화 300에서 묘사한 테르모필레 전투와 비슷한데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군에게 전멸당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수적 열세를 승리로 뒤집어 놓게 되죠. 조선수군이 무너져 진도 앞바다를 내어주면 일본은 서해바다로 진출하여 조선의 하삼도는 모두 일본의 것이 되어버리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고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작전 계획을 짜고 신비로운 도인이 나타나 작전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고뇌했을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에 물대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물살이 일본군 방향으로 거세게 흐르게 되는 물대까지 조선군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사실 자살작전에 가까웠습니다. 거센 물살을 버티면서 속도가 빠른 세키분해선 130여 척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전투가 개시되자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을 제외한 11척 모두 겁을 먹고 전투에 임하지 않았으며 오전 2시간 동안 일본의 모든 공격은 이순신 장군이 탑승한 대장선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대장선은 정확한 한포 사격과 각계 격파로 세키분해선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 총 31척의 전과 중에 전투 전반부 20척 격침 전과는 대장선 홀로 거둔 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몸소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선은 초요기를 올려 장수들을 대장선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거제 현령 안희는 이순신 장군의 일갈에 정신을 차리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일본은 철옹선 같은 대장선을 포기하고 안희의 배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의 배가 위험에 빠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단 한 척의 배라도 잃게 되면 일본군의 기세가 올라 조선수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안희의 배에 접근하여 연거리 사격으로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오후가 되면서 물살이 일본군 방향으로 거세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선두는 조선수군의 십자포야에 격침되었고 일본군 선봉장 구루시마도 조선군의 한포 사격에 폭사합니다. 중군은 울돌목의 물살에 자기들끼리 부딪히며 파괴되었습니다. 좁은 수로 안에 130여 척이 엉겨 있어 그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일본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겨내고 대승을 거두는 세계 해전사의 전례가 없는 대승이었습니다. 1597년 일본은 조선을 재침공하면서 조선의 서해바다와 하삼도를 점령할 계획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에 의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뿐 아니라 정유재란 때도
위기에 빠진 조선을 2번이나 구하게 된 것입니다. 7천량 해전으로 괴멸되었던 조선수군은 명량 해전으로 다시 시간을 벌어 전력을 보충할 수 있었고 다시 조선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순신 장군과 명량 해전의 승리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10월 26일은 우리 민족과 침략자 일본과는 묘한 인연이 있는 날이지요. 10월 26일은 대일본 전쟁 승리의 날이라 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